예, 반갑습니다. 충남 농업인위원회 위원장 김기서입니다. 충남도의 농수산해양위원회를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할 자료는요, 우리 충남 농업인위원회 갖고 계셨던 지역의 위원님들이 내주신 제안인데, 그냥 가감 없이 그냥 그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5페이지에 이제 한 페이지로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긴 시간을 할애받지 못해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은요, 첫 번째는 2018년도까지 우리가 막 불이 붙었던 그 개헌 때 우리 농어촌에 갖고 있는 그 공익적, 다원적 가치 기능에 대한 내용을 개헌을 통해서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엄청나게 운동을 했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우리 농업인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도 있고, 지금 농민수당이라든지 공익지불금 농민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포함한 최저소득수당제가 어떻게 명시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번을 이렇게 우선 넣어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 농업인 위원님들 중에 대부분이 시설하우스 채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도 이제 이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기후변화와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한 농업 지원 정책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우리가 농지가 설계될 때에는 수도작 중심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지가 물을 머금는, 그래서 홍수가 덜 나지 않는 확률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 시설하우스 채소 재배가 시설하우스가 들어서면서 물이 이제 빠져나갈 길이 한 번에 내리다 보니까 하우스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지 재배는 이제 수도작 외에는 바짝물은 노지 재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배수 관거 작업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또 관정 수질 악화로 새로운 맑은물 공급 사업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강물을 정화시킨다든지 저수지를 정화를 시켜서 별도의 하우스에 좋은 맑은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이제 장기 시나리오는 제시되었는데, 그에 따른 로드맵이 설정이 되지 않아서 농업 분야가 좀 혼란스럽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특히 9월 24일 날 탄소 중립과 관련된 법 제정이 좀 되었는데, 그 관련된 이제 시행령이 지금 초안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우리 축산 분야라든지 일부 농업 관련된 분야가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원택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축산 분야라든지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로드맵에 설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성을 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농업보조금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관정, 저온 저장 시설, 연작장애 피해 방지 토양 개량 산업, 이런 걸 보면 보조 사업을 할 때의 가격과 또 실제 사급, 그러니까 보조 사업이 아닌 사급으로 공사할 때의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광급을 하면 손해다, 사급으로 현금을 주고 60%에서 70% 사이에 현금을 주고 일을 빨리 단시간에 내가 필요로 하는 설비나 장치를 하는 게 낫지. 그래서 그런 농업 보조금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복잡한 보조사업 절차, 준공을 맡으려면 또 서류도 많이 넣어야 되고, 또 경쟁 입찰을 붙이려면 그 시간도 걸려야 되고, 그래서 장시간 동안 농업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얻으려면 거의 큰 시설은 1년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자부담 50% 이상은 또 맹점이 뭐냐면
자기가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돈 없는 농민들은 보조사업 받기 쉽지 않고 돈 있는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부담 50%를 넘겨서 업체 선정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농업보조금 문제가 좀 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기업형 대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에 좀 제한을 둬야 되겠다. 최근에 우리 그 대통령님께서 그 스마트팜에 관한 관심이 많으시고 빅데이터를 통한 이렇게 시연도 하시고 그런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마치 스마트팜이 무슨 만능인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소농가들이 좀 힘들다. 이제 우리가 수출 의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수출을 해야 되고 토마토는 40%, 딸기는 60%, 기타 품목은 30% 이상을 수출을 꼭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전국이라 사실은 수출이 어렵습니다. 수출이 어려운데 이 수출이 안 되는 품목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겠죠.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면 가격 폭락은 불에 본듯 뻔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가격이 폭락되고 그 대형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도 1헥타르 3,000평당 보통 30억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어려운 상황이고 지역에 있는 중소농가들도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80년대 중반에 있었던 우리 유리온실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곁들여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유리온실이든지 대형 스마트팜이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현장에 가보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동에 대형 스마트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철거하고 뭐 단독용으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셨다 이런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형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좀 하고 중소농가들을 위한 단독용 스마트팜 보급이 좀 필요하겠다. 또 그래서 각 시도별로 따로 있는 빅데이터도 통합해서 같이 개발해서 농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현장에서 좀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인데요. 우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가락시장, 공익형 시장 도메인과 관련돼서 우리 가락시장으로 농산물을 출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그 지역 위원님들 중에서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미 대한민국 산업 비중이, 서비스 비중이 73%로 넘어가고 상회하고 있는데, 이 점은 이제 고객 중심에 맞는, 그게 우리 가락시장에 이게, 걸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를 활성시켜서 품목별 자조금 적립사업을 확대하여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유익한 유통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경매하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부여, 저도 이제 굿들의 농산물을 농협에 있을 때 한 5년간 팔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은 부여 같은 경우는 조금 가락동 가는 걸 좀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대형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 F&B 관련된 업체로 납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부여도 사실은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가락시장 가는 걸 되게 꺼리고 거기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락동은 출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는 노력을 전략적으로 이미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얼마 전에 9월 7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 하는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장 도메인을 농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농민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아마 20%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시장 도메인을 시작하려는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전자 도매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 AT 센터에서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AT 센터에서는 직접 사업은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창고를 수도권에 좀 두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좀 H센터가 좀 그 교육이나 평가에만 집중하지 그런 사업은 직접적으로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통합물류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갈 때는 한 팔레트당 무조건 39,000원으로 못이 박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7만원, 8만원 정도의 팔레트당 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수도권에 대한 통합물류가 형성이 되면 매칭이 잘 되면 새로운 또 전자도매 시장과 관련된 농산물을 충남 농산물을 수도권에 좀 공급할 수 있을 경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우리 공익형 시장 도매인제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한 8년 전에도 도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불발이 됐고 이번에도 쉽지 않을 듯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그래서 농식품부에 계신 분들이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건 또 요원한 일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생산자 또 소비자 이렇게 서로 만족하는 가락시장의 유통 선진화 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현장에서 좀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1차적인 농업 기반 SOC 사업과 생산 부분만 집중하는 것 같고 농식품부가 오히려 농업인들의 농산물에 대한 유통과 판매 부분을 좀 등한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농민들을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현장에서 좀 많이 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는 제 말씀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